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8년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에 앞서서 우리가 올해 들어서 2019년에 정보올림피아드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8년까지만 해도 정보올림피아드가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자, 처음에 지역대회를 먼저 열었죠. 지역대회를 열어서 여기서 통과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돼? 1차 대회를 치러서 통과한 학생들이 2차 대회를 나가게 되죠.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대회는 지금 1차 대회고 전국대회는 2차 대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단 수상 인원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방법이나 또 이제 그전에는 지역에서만 시상을 했는데 1차 대회에서도 전국 부문과 지역 부문이 또 나뉘죠. 그 다음에 일반고 부문이 또 따로 나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작년만 해도 이 지역 대회에서 뭘로 했었냐면 전부 100% 필기로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필기만 잘 보면 전국대회 진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1차 대회에서 필기도 있지만 필기보다는 실기가 50에서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실기예요. 실기를 못하면, 실기는 딱 두 문제만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실기를 한 문제만 틀리면, 한 문제가 뭐 한 30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기를 아무리 잘해도 이 실기가 안 되면 2차 대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실기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요강에 따르면 전국대회에서 1번, 2번 수준 정도로 나오겠다, 이렇게 요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닦았던 그런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마무리 점검을 이 전국대회 1, 2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점검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1, 2번 풀고 허락이 되면 3, 4번까지 다 풀어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풀이를 할 건데요. 일단 순서는 이제 초등부 1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초등부 1번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초등부 1번 문제는 문제풀이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고 채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시간으로 그렇게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초등부 1번. 자, 문제는 어디에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정월 사이트에 가면 여기 이제 기출문제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각 연도마다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18년 거에서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2018년에 나왔던 모든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 요거 이제 초등부 1번 선택하면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1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건데요. 일단 문제를 살펴보고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될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죠. 행복인데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코이 초등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은 어린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생들의 성적 차이 관계를 알아보기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을 조사해서 시험 점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2016년에는 8명이 시험 봤는데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가장 높은 점수 몇 점이에요? 92점이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점수는 27점이에요. 그래서 요거 차이가 얼마냐면 65점이에요. 65점이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8명이 또 시험을 봤는데 가장 높은 점수 95점이고 가장 낮은 거는 11점이에요. 그래서 95에서 11이면 84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n명 학생들의 점수가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때요? 굉장히 쉽죠? 이 문제를 보고 아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졌을 거예요. 이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죠? 물론 초등부 1번 굉장히 쉬운 서비스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이제 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일단 풀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풀이를 할 것도 없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 이 문제의 개요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의 개요는 N명 학생들의 점수가 주어졌을 때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요거는 풀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일단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입력된 자료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요걸 이제 코딩을 한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변수부터 선언을 해야 되겠죠. 변수는 어떤 걸 선언하냐면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입력 받아야 되는 변수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 그 다음에 이걸 마지막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저장해야 될 변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그거를 이제 딱딱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통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입력받을 변수를 여기서 입력받는 건 뭐예요? n이 입력되죠. 학생 수가 먼저 학생수가 입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n명에 대한 점수가 입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는 이거를 이제 배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이 변수로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두 가지를 다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작업에 필요한 변수, 요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죠.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요걸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코딩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n명을 입력을 받아야죠. 몇 명인지. 학생 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수를 받은 다음에 n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n명 거에 대해서. 자, 입력을 받고, 입력이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고, 입력을 받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입력 받으면서 하는 걸 썼어요. 입력을 받고, 그 입력된 값이 지금까지 최대값보다 더 크다면, 큰 걸로 바꿔줘야죠. 그 다음에 최소값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나온 값보다 더 작다면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할 건데요. 코드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할 건 뭐죠? 여기다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처음에 어떻게 정할 거냐. 요거 이제 입력받는 것은 우리가 초기화가 필요 없어요. 입력받으면서 초기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최대 점수, 최소 점수는 이거는 처음에 값이 정해져 있어야죠. 쓰레기 값이 들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여기 문제에서 보면, 여기 문제 보면, 여기, 주어졌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입력 형식, 여러분들 이 입력 형식도 한번 다 살펴봐야 돼요. 입력 형식은 처음에 n이 입력되고 그 다음에 n명의 학생의 점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부분 문제와 제약 조건, 요 제약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모든 부분 문제에서 n은 2부터 1000 사이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최대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최대가 1000명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점수는 0 이상 1000 이하이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아니라 1000점이 만점인 거예요. 제일 작은 거는 빵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면 한번 다시 보죠. 요거를. 그럼 우리 최대 점수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최대 점수는 처음에 구하기 전에는 이제 더 큰 값이 나오면 큰 값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값이 들어있으면 큰 거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는 최소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되는 값의 최소가 0이니까 0보다는 작게 들어가야 돼요. 0 이하. 그러니까 0도 뭐 그냥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입력되는 게 자료 중에 0 이상일 테니까. 그 다음에 최소 점수는 뭐예요? 최소 점수는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큰 값이 있어야 어떤 그거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작은 값으로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1000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냥 한 만 정도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최소 점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값을 정해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또는 요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 학생들 중에서 어느 학생의 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한 다음에 처리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가 범위를 모를 때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맨 앞에 입력된 학생을 최대 점수, 최소 점수를 일단 초기값으로 놓고 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다 끝냈고, 이제 이거를 코드를 작성을 해서 채점을 받아봐야죠. 코드를 작성하려면 이제 코드 블록을 열어야 돼요. 코드 블록 열어야 되는데, 코드 블록이 혹시 없는 사람은 여기서 정월 사이트에 보면, 정월 사이트에 커뮤니티에 가면 여기에 코드 블록 윈도우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16.01 정도 아마 하면 될 거예요. 저는 여기 16.01을 설치를 했어요.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돼요. 여기다가 기본 값을 다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만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코드 블록으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걸 가지고 코드 블록을 열어볼게요. 코드 블록 열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처음에 create a new project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고 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C와 C++ 중에서는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서 C++를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C에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C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더를 선택을 해야 돼요. 폴더는 여기는 내가 먼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코딩에 정올에 2019 콘테스트라고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프로젝트는 여기는 해피라고 할게요. 해피. 이렇게 해서 그러면 happy.cbp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이런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finish를 하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소스를 열어보면 소스에 메인 cpp가 있어요. 그럼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 컨트롤을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게 좀 커지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큰 글씨를 보고 자 이거를 조금 손을 봐서 기본 코드가 있는데 손을 봐서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다 그냥 지워버리고 새로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코드로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다른 문제 하면서 또 다른 팁을 추가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include studio.h 이렇게 하고 int main 자 이거는 이제 코드가 워낙 간단하니까 다른 함수 없이 그냥 메인 함수에서 다 끝내는 걸로 할게요. int n 자 여기 입력받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스코어 요거 배열로 받는 걸 먼저 해볼게요. 하나 정도 여유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좀 하나 여유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가 있죠? int max 스코어 그 다음에 맥스 스코어는 초기 값은 뭐라고 하겠어요? 맥스 스코어는 0으로 한다. 0보다 작은 거 음수 같은 걸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민 스코어는 요거는 큰 값을 내야죠. 1000보다 큰 값이니까 그냥 만으로 할게요. 만이든 10만이든 만 정도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할 일이 뭐냐면 n을 입력받아야죠. 자, %d 하고 n 이렇게 해서 n 입력받고 n을 먼저 받아야 이제 몇 명 거를 받을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for문을 쓰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for 여기다 int i를 여기다 int i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i를 여기서 미리 하나를 더 추가로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콤마 i를 선언해 놓고 그냥 여기는 i는 이렇게 쓰는 걸로 i는 0부터 n보다 작은 데까지 해도 되고요. 아니면 1부터 n보다 작거나 같은 데까지 해도 되죠. i 플러스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d 스코어 i죠. 이렇게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입력 받고 바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입력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다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따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요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따 합치는 것도 해보고 다 해볼게요. n까지 가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입력은 다 끝난 거고,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례대로 가면서, 맥스 스코어보다 더 큰 게 있는지, 큰 게 있으면 걔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맥스 스코어, 맥스 스코어보다 더 크다면, 그러니까 스코어 i가 더 크다면, 그죠?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맥스 스코어는 스코어 i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이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중괄호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 스코어 2죠. 민 스코어가 스코어 i보다 작다면이 아니라 얘는 크다면은 자, 스코어 i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민 스코어 지금까지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러면 민 스코어도 바꿔줘야 되겠죠. 는 스코어 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큰 값이 나오면 맥스 스코어로 계속 바꿔줬고 더 작은 값이 나오면 민 스코어로 바꿔줬고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제일 큰 값이 맥스 스코어에 들어있고 제일 작은 값이 민 스코어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바로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d %d 하고 줄 바꾸는 거는 요건 이제 습관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는 안 해줘도 답에는 지장이 없지만 항상 문제 끝에는 줄을 바꿔주는 것을 습관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맥스 스코어에서 빼면 되죠. 민 스코어를. 그러면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리턴 0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끝났으니까 이걸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하고, 자, 이제 에러가 없죠. 그래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고, 이제 입력을, 여기 있는 거 두 번째 자료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자, 84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롬이 작성이 됐는데, 자, 요거를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보죠. 요게 포문에서 입력을 받고 나서 입력은 입력대로 끝나고 다시 이제 여기 계산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입력을 받고 바로 이걸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포문을 이렇게 두 개 안 쓰고, 하나를 지우고 입력 받자마자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갱신하는 걸로 작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또 한번 해볼게요.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서 다시 여기다가 갖다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편집 붙여넣기. 역시 84 잘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놓고만 하니까 어때요? 이거를 굳이 배열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입력을 받았으면 입력 받은 걸 가지고 그 즉시 최대값 최소값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 거를 입력받는데 한번 입력 받고 나면 그 자료는 최대값 최소값에 반영을 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배열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 배열을 안 쓰는 방법으로도 이렇게 얘를 지우면 돼요. 그럼 배열을 스코어를 그냥 스코어를 받는 거죠. 여기. 그래서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이 i가 다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지우고 얘도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얘도 지우고. 자, 이렇게 다 지우고 나서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역시 84가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뭐 여기까지 생각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포문을 안 쓰더라도 n번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배열을 안 받을 것 같으면 그냥 n번만 반복해서 스코어를 입력받고 최대값 최소값을 반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포문을 안 쓰더라도 while문을 가지고도 갖다 while n번을 반복하는 거를 한 번 할 때마다 n을 하나씩 줄이면 n이 0이 되면 끝나겠죠. 그러면 n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 i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여기다가 다시 편집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역시 84가 잘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받을 거예요. 채점을 받기 위해서는 얘를 전부 복사를 해요. 이렇게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C를 하면 전체가 복사가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정월 사이트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로그인을 안 하면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로그인을 하고 맨 밑에 제출 언어에서 C++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아까 그 소스를 그리고 제출을 하면 돼요. 제출을 하면 여기서 이제 채점을 합니다. 이렇게 채점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석세스 100점이 나왔죠. 그래서 100점 나온 각 그 데이터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낸 코드는 여기서 눌러보면 알아요. 여기 C++ 누르면 자기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것들을 잘 모아놓는 기능도 얘가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제출 현황, 학습 현황을 해서 자기 학습 현황을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 봤는데요.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정도 문제만 나오면 누구든 다 할 수 있겠죠. 문제가 그런데 다 이렇게 쉽진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채점 받아봐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